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수사심의위원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저희가 최재형 목사님 현장에 미리 나와 계셔서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직접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대검 기자회견장의 최재형 목사입니다. 네. 대검에 나가 계신 최재형 목사님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기자 같으신데요? 취재 편의점의 특파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취재 편의점 특파원으로 지금 대검 앞에 나가 계신 최재형 기자 겸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웃을 수만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사님? 결국 검찰이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난번에 제가 검찰 첫 번째 출두하는 날 수사팀을 교체했잖아요. 네. 예, 그때 교체할 때 이미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를 수사하는 그 관점과 그 방식을 보고 낌새를 알아차렸죠. 네. 그 목사님께서 건넨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과 관련해서 뭐 명품백, 양주, 책, 뭐 고급 스탠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그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였다. 그리고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요. 이게 감사의 표시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이 검찰이 이 사건을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종결을 하면서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네. 선물을 줄 때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예. 선물의 의미의 다른 한편으로는 예. 청탁의 의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예.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무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은 검찰이 예. 너무나 이제 편향된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는 게 사실 저는 가장 좀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접견을 위해서 뭘 갖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런 건 통용돼도 괜찮다라는 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입장권 같은 개념이냐라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면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은 뭐 명품 화장품, 명품백 또 고가의 양주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받아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받으면 안 됩니다. 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얄밉게 아주 정말로 야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보고 역시 검찰도 권력의 수호가 돼가지고 그냥 권력과 야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네. 김상용 국장께서 순직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전두환 정권이라고 그래도 아마 김상용 국장이 49제를 지난 다음에 이런 판결 내렸을 거예요. 근데 49제도 아직 안 지났는데 어떻게 이런 무혐의 처리 소식이 들려오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 인간의 이 죽음으로써 그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씀과 그분의 숭고한 뜻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분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분은
국회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조사에 실무 책임을 맡았던 부패방지국장 직무대행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분의 지금 49제가 지나지도 않았고 순직 처리가 뭐 한다고는 말했는데 실제로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버젓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네. 분개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쭉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찰 조사 네. 받으시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검찰이 이 사건 정말 제대로 한번 똑바로 수사하겠다, 이런 수사 의지가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알잖아요. 네. 질문을 하는 그 관점, 이 수사관이 저한테 질문을 내던지는 관점과 맥락,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네. 그냥 저 권력에 예. 비호를 하는 수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뇌물을 선물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면 저 같은 사람 앉혀놓으면 막 다그쳤을 겁니다. 당신 이거 뇌물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네. 목사님 요거 뇌물 아니지요? 요거 청탁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검찰 다 수사관이 질문할 때 그런 식으로 다 질문을 유도하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하고 내가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네. 얼마나 많이 웃음을 짓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이 목사님 이거 뭐 청탁 아니죠, 선물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선물 맞죠, 뭐 이런 뇌물 식으로, 아니죠. 뇌물 뭐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카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적인 걸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게 청탁이 아니고 뇌물이 아니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이제 질문을 유도하고 그렇게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 목사님, 그 가방 말입니다. 그 명품백, 디올백인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지난번 청문회 전에 저희 취재 편의점 현장 스튜디오에 오셔서 내가 딱 보면 안다, 이게 그 백인지, 내가 별도로 나만의 표식을 해놨다. 근데 결국 목사님께 그 가방, 그 백을 보여주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한 그 디올백이 아니고 네. 다른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제출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달한 백은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반환을 지시한 유경호 비서가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경호 비서가 제가 전달한 거는 선물 김건희 여사한테 받아서 본인이 아마 당근마켓에 팔았던 현금 처리를 해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고, 자꾸 이렇게 면피용으로 있다, 뭐 포장지도 안 뜯고 어디 보관돼 있다, 보관 창고에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은 그 엽서 같은 별지에 바코드와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제품 넘버가 있습니다. 그게 2개가 있어요. 2개가. 하나가 아니고 번호가 하나는 하나는 그 디올백 본체에 대한 바코드 별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백 안에 들어가는 지갑 2개에 대한 바코드 일련 번호 카드가 또 있습니다. 이 2개만 보여주면 이 바코드를 어느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디올 매장에 가져가도 그 바코드를 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으로 트랜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제품이
네. 이라고 해도 예. 이거는 다 달라요. 그 바코드는. 예,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고 예. 자꾸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예, 예. 그 검증을 내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에. 검찰에. 예, 예. 예, 우리 변호사를 통해 요청서를 보냈는데 예. 묵묵부답이고 답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경매에 넘겨서 네, 팔아서 현금으로 네. 예. 국고에 귀속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거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게 도둑질도 뭐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동안은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는 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놨는데 네. 갑자기 이게 범죄 물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작물이 된 범죄 거죠. 물품, 예. 범죄 물품만이 예. 이제 그 국고에 귀속할 수 있잖아요. 예. 현금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의 정황도 하나도 안 맞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검찰청 출입하는 기자들이 법조팀 기자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 기자들이 다 앉아 있는 데서 네. 그 디올백을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을 올려놓고 예. 제가 그것을 제품 카드를 열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기자들과 검사한테 공개할 수 있다. 나는 그걸 적어놓은 번호가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좋다 그러면 검찰 출입 기자들 전체가 보는 가운데 검찰이 네. 공개하는 그 가방 안에 있는 그 백 안에 있는 바코드를 그러니까 그거 네. 검찰이 내놓은 바코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바코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인정하겠다. 이런 지금 건데, 공개된 거는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에 공개된 거는 네. 두 개의 지갑에 대한 바코드 일련 번호가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네. 한창민 의원이 네. 권익위 부위원장을 앉혀놓고 국회에서 막 야단 칠 때도 네. 그 바코드가 디올백 본체에 대한 바코드 일련 번호가 아니라 네. 지갑에 대한 바코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에 대한 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와 저만 알고 있어요. 본체. 그러니까 그 300만 원짜리 그 가방 큰 거. 예. 그 가방 그 가방 거기에 대한 일련 번호와 번호. 바코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속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만 공개를 하고 그 지갑에 대한 바코드와 일련 번호만 공개가 된 거고 예. 검찰에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제 포장지도 뜯지 않고 네.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예.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면 거짓말한 게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이제 들통이 나는 거니까 예. 이제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를 안 부르고 예. 저를 부르는 건 검찰의 기본 의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책을 주신 사람도 권성희 변호사도 검찰에 불러가지고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검증을 했는데 이 엄청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있는 디올백을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를 왜 안 부르냐고요. 불러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그 가방 반환을 신청하시겠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입장은 어쨌든 그 주인이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가 이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김 여사 측에서 그 원하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현금으로 환산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 처리한다. 이제 이런 방침인데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나에게 그 가방을 돌려줘라 이렇게 반환 신청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부정청탁 그 방지법의 그 조항에 의하면 선물을 받았을 때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네. 내가 거절하거나 나의 연락처나 주소를 몰라서 반환이 불가할 때는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 제공한 명품백은 디올백은 네.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줘야 맞는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이제 11시에 기자회견, 잠시 후에 기자회견 하실 텐데 요런 메시지도 네.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목사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위스키, 고급 위스키, 그다음에 샤넬 화장품, 뭐 향수 네. 이런 것들도 목사님 드렸지 않습니까?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 합치면 한 500만 원 상당의 일종의 이제 그 네, 네, 뭐 이제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이제 그 김건희 여사에게 드린 건데 네, 예. 목사님 그 검찰에서 조사 받으실 때 이 위스키 문제, 향수 문제, 화장품 문제 이거는 검찰이 조사 안 하던가요?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사했죠. 조사했는데 네. 예,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양주나 이런 거는 뭐 아마 다루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네. 물어보긴 했습니까, 검찰이? 물어봤죠, 당연히. 물어봤는데 예. 그걸 다루지를 이번에 저기 언급을 안 하고 있네요. 네. 이번에. 예. 언급을 안 하고 예. 기자들이 SBS 여모 기자께서 네. 김건희 씨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니까 네. 화장품은 장마 때 물난리가 났을 때 물에 젖어가지고 폐기 처분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양주는 경호 규칙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는데 예. 그게 최지우 변호사가 디테일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여사와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양주를 받을 때 술을 받을 때 네. 나한테 잘 받았다고 답변하는 연락이 왔고요. 예. 또 여비서한테도 잘 받았다는 또 전화 통화가 왔어요. 예. 그동안 술 예. 준 거나 이런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짓말들입니다. 거짓말이고 네. 무슨 화장품이 물에 졌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물난리 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물난리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면피용으로 네네. 이게 당장 다음에 뭐 어떻게 이거를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생각 안 하고 당장 면피용으로 그냥 궤변을 늘어놓고 네.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목사님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실 방침이신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과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수심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검찰청 안에 내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받아들일 것 같고요. 네, 검찰에서요? 자기들의 무혐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네. 받아줄 것 같고, 예. 아니면 뒤집기를 하든, 이원석 총장이 뒤집기를 하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명분 쌓기든, 예. 수심위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뒤집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의 양심과 지성에 내가 고소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이 네. 의미가. 예. 당신이 그렇게 네. 평소에 네. 법 앞에는 애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네.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분이니까 네. 그분이 과연 이제 3주뿐이 안 남았지만 네. 총장 임기가 3주뿐이 안 남았지만 요게 보통 수사심의 요거를 요청하면 열흘이면은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열흘이면. 네. 그러니까 3주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이 요청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제가 김건희 씨와 공범관계가 있잖아요. 네. 공범관계가 있는데 최재형 목사의 그 열거된 범죄 혐의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뭐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죄, 뭐 스토킹,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는 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은 처분을 네. 한다 치더라도 예.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소를 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네.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장기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을 제가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을 내가 이에 담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잠입 취재를 한 것이 이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면 약간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심위를 요청한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니까 언더커버 취재를 한 거지만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고 이거는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자, 목사님, 지금 목사님에 대한 일종의 역공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온라인 인터넷 매체 편집위원회에 대해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에 나섰고요. 그리고 지난 네. 2월에 강연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이것도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 사건의 본질에는 천착하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어떤 외연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뭐 동북, 친북, 뭐 빨갱이 너무 많은 이 극우 매체들 보수 이런 언론들에서 저를 그런 쪽으로 지금 아주 집중 포화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매체는 제가 공동 창간한 거는 맞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사업으로 말하자면,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동업? 동업.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공동으로 창간을 했는데, 네네. 창간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바쁘잖아요. 제가 한국을 오가고 강연하고 뭐 이렇게 네. 이런 해외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 상대편 같은 동업자가 자기도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휴관을 하기로 해가지고 몇 개월이 안 지나서 창간한 지 몇 개월이 안 돼서 휴관을 했어요. 휴관을 하고 저는 아예 탈퇴를 저는 이제 거기서 손을 떼고 네네네네. 그리고 나서 휴관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이제 하겠다는 한국에 계신 진보분이 이것을 운영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을 통해가지고 그분이 박 씨인데 네. 두 분 다 박 씨입니다. 저의 상대편 동업자도 박 씨고 네네네네. 지금 현재 운영자도 박 씨인데 네. 이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아마 재개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아무 무관한 건데 없다. 저를 이제 결부를 시키는 상황에 있는 거죠. 네네네. 하여튼 그거는 이제 목사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요.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MBC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그게 뭐 명품백이든 뭐 5만 원짜리 가방이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팩트로 입증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과 입장에 대해서 목사님 어떤 견해이십니까? 저는 어제 나온 발표를 보고 네. 이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은 권력을 찬탈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불순 세력이 맞다. 아무런 검증이 검찰총장을 지냈지만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이 세력이 윤석열, 김건희고 집권 세력들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불순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네. 어떻게 이런 청탁금지법 제8조를 사문화시켜버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국가 청렴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천인공노할 짓이고요. 네. 이 반국가 세력, 반헌법적인 김건희, 윤석열은 하루속히 탄핵을 하고 퇴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에 맞서서 정말 항전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8.15 경축사에서 강조하고 최근에 계속 이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 보십시오. 네. 요것만 하고 내가 나갈게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뭐 자유경제, 시장경제, 뭐 자유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치로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주가 조작은 국가 전목 세력인 거예요. 국가 전목 세력. 시장 전목 세력인 거예요. 경제를 전목한 세력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모녀가 반국가 세력인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반국가 세력인 거지. 어떻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뻔뻔하게도 무죄로 이렇게 혐의를 빠져나가는 이런 천인공노할 발표를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청렴도를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조치를 내려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공무원들이고 뭐고 우리 뇌물 받자 핸드백 받자 뭐 300만 원까지는 선물 받아도 된다는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나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목사님 또 11시에 예.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또 조만간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